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7일 오후입니다. 오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책도 좀 보고 드라마도 한 편 때리고 이 방송을 또 찍습니다. 솔직히 찍기가 힘이 듭니다. 똑같은 동호회 반복을 하고 고고 여명의 등에는 다 보이는데 이 정치꾼들이 야바이꾼들이 이 지랄들 하고 다니니 기가 찹니다. 공학적으로만 정치를 바라보니까 정치 소멸에 들어갔고 전 영상 찍었습니다. 이관우의 그 칼럼을 밑에서 찍었으니 그거 보시고요. 지금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대체제, 대치관계로 들어가면서 고고 여명의 말에 따르면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가지고 정치 대체가 안 돼요.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2월 초쯤 가면은 고고TV도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신무지로서입니다. 이준석이가 그 온라인 당원 그 당원 모집을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한 11시쯤 봤나요? 12시쯤 봤는데 4만 명 돌파했다 그럽니다. 그 문제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가 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4만 명 온라인 당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온라인 당원 계속 받지. 왜 지랄 발광하면서 대구 내려가가지고 천하인하고 이준석이하고 말이지 약을 팔고 있냐 말이지. 당원 가입해주세요. 유료 당원 가입해주세요. 이분은 5만 원씩 매달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5천 원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심한 놈의 자식들. 그래서 그거 왜 아무것도 아닌가 설명해드리고 지금 한동훈의 문제인데 한동훈이가 이거 조대만 갖고 있어요. 고고TV에 계속 그러죠. 조대만 갖고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며 조대 가지고 정치를 계속 못 시킵니다. 이때까지 쭉 말씀드렸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그 링컨이라든가 케네디 연설을 펠로우 시티즌스를 갖고 왔다든가 또 어제 같은 경우 DJ 그 탄생 100주년이라고 그러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풍문화가 3명이 있었다. 그래도 거목 정치인이 3명이 있었다. 박정희에 저항한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은 진보이긴 하나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정치인이었고 그 극우들이나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빨갱이 방공탑 방공 이걸 외치는 같이 김대중은 간첩도 아니었고 김대중은 좌파도 아니었어요. 김대중 5년 동안 인사정책을 보고 보시면 알아요. 햇볕 정책이요? 그건 누구나 다 북한과 협상을 해서 돈독한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던 것이 박정희도 후일에 그랬고 말기에 그 다음에 김영삼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북한과 관계를 갖다가 냉각시키지 말자 그랬었어요. 이 멍청한 놈만 지금 북한하고 냉각시키고 있죠. 아니 그저께 북한에서 저 방사포 200발 쐈다고 몇 시간 후에 우리는 400발 쐈다. 그게 영웅담이냐? 그리고 어제 또 북한 애들이 80발인가 60발 쐈더니 대응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놈이 21세기 2024년에 태어났다는 거 창피함을 알아야 됩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한동훈의 문제가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인기가 대단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왜? 한동훈 옆에는 누가 따라다니죠? 보수층이 따라다니고 노인층이 따라다니고 극우층이 따라다니고 앵브리 유튜버 지지자들이 따라다니죠.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과 국힘이 약 90일 후에 총선 대전을 붙이는데 중도층을 가져와야 되죠. 젊은 층 가져와야 되죠. 근데 젊은 층은 중도층은 한동훈을 지지 않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쏘다니는 걸 가지고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 TV에 보시는 분들도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러지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 있다 보세요. 다음 주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시고 그거 TV도 지금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또 보면은 한동훈이가 이상민을 만났죠. 어제 이상민이 만난 게 막 몇 시간 동안 막 그 모든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뽑죠. 이상민이 같은 경우가 국힘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은 좌파라기보다 진보층이니까. 그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저 개딸 이재명 생 양아치 새끼 때문에 이상민이가 탈당을 해버리죠. 그래 개딸들이 죽여라 그러죠. 이상민을. 또 이낙연이가 신당 차려드리니까 잘 나가라 빨리 나가라 죽여라 그러고 있죠. 그러면 이상민이가 하려면은 이낙연하고 합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상민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 같은 걸 반대한 친구니까 민주당이 질렸죠. 그러면은 이런 이상민 같은 건복지라고 제가 그러죠. 참 인상 좋아요. 사람 괜찮아요. 이상민 같은 경우는 이준석 신당에 가야지 맞지 않아요? 근데 이준석 신당을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모르지 또. 제3지대가 완전히 막 커지면은, 그리고 폭발력이 있으면 갈지 모르나, 이준석한테 안 가요. 이상민이 어제 한동훈을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했다. 의기투합할 점이 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다 덕담이죠. 결국은 이상민은 국힘에 갈 거예요. 제가 봐도. 자, 그럼 한동훈이 같은 경우가 물론 우리 충청 거점을 말해야 되니까 충청 거점이 죽은 누가 있어요? 정우택이나 정진석이나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도 윤석열이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그죠? 지금 걔네들도 적폐 대상이야. 한동훈에 가면 중진은 다 짜내려고 공관위장을 그 정영환인가 판사 출신을 들였으니까. 그죠? 얘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못된 것만 배웠고 과거 정치가 하는 걸 그대로 얘가 답습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이준석 그놈아도 그렇고. 그렇죠? 우선 정우택, 정미석 지키고 그 다음에 이상민을 들이고 그 다음에 영남에 있는 중진들 지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들이고 그게 옳은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한 달쯤 있으면요. 2월 말쯤이나 2월 중순에 가면은 중진들을 막 다 쳐내려고 아마 시도할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윤석열은.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김대중 100주년 탄생인데 얘는 그냥 노무현도 존경하고 김대중도 존경하고 광주 정신도 헌법에 넣고 윤석열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래가지고는 영역 확장이 안 돼요. 그냥 보수지에서 어떻게든 띄우려고 그래. 다음 영상을 찍겠지만은 보수지 기사는 그냥 계속 한동훈이가 대단한 것처럼 또 광폭 행복하는 것처럼 한동훈이가 인기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칼럼이나 사설로 들어가 보면은 한동훈이 너 정신 차려. 윤석열하고 차별화해. 김건희 특검법 너 왜 반대 안 해? 김건희 특검법을 왜 안 받아들여? 그거 안 받아들이려면은 최소한 특별감찰관에도 네가 만들어서 윤석열한테 하라 그래. 이런 칼럼과 사설이 조중동 보수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불안하다는 거죠. 전 2달을 본다 그랬죠. 한동훈 비대위 된 다음에 한 보름 됐죠 지금. 한 달 반 동안 지켜볼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분도 그거 보고 있고 지금. 근데 이준석 편 못 들어요 그거 TV에는. 어제 김대중 그 100주년 탄생식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기에 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는 김대중 어록을 갖다가 인용을 해요. 그건 너 뭐야?
인생을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하는데 윤석열 시대의 역사가 발전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있습니까? 퇴화하고 있죠. 퇴보가 아니라.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들어간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김대중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평등해졌다? 너희가 지금 평등하게 하고 있어? 한동훈이 네가? 더 자유로워? 국민들이? 저는 말입니다. 이 윤석열 시대를 보면서 전두환 시대의 질곡 같은 숨이 막힐 듯한 그 느낌을 간혹 가다가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중에서 최고로 자유롭고 최고로 평등한 사람이 누구야? 김건희뿐이 없어요. 김건희에 의한 평등, 김건희만의 평등, 김건희만의 자유.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의 논설실장이란 놈이 아니 그거 누구야? 조선일보 논설실장인가 주필이 그랬잖아요. 김건희 너는 자유가 없어. 책임만 있어. 대한민국 식자층이 지금 다 등을 돌렸는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치고 다니는 거죠. 똑같아요. 윤석열이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응?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김정숙이가 나타났나 봐. 문재인이하고. 근데 문재인은 한동훈이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다 했는데 김정숙이는 다른 사람하고 다 악수를 하면서 한동훈만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그럼 이런 것을 조선일보나 보수지 또는 중도지에서 두드려 주는데 그런다고 야 김정숙 쟤 참 나쁜 애야. 여당 대표인 한동훈을 갖다가 개무시하고 갔어? 참 속도 좁다. 이런 거 가지고 한동훈이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김정숙에 대한 정우가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뭘 보고 있죠? 김건희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건희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놓죠. 그럼 네가 여당 대표는 뭐하러 했어? 비상하게 비대위원장으로 화장실 비대가 고장났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상태에 빠졌으니까 모든 것이 김건희 윤석열 탓인데 솔직히 국힘이 그 간신짓한 거 권력과 권력과 압력과 검사의 힘에 눌려가지고 그것뿐이 더 있어? 근데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제 설레발 치면서 나대고 있는 거야. 한동훈이라는 애가.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이 원하든 안 하든 역사적으로 관례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자식과 형제와 대통령 가족은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든 안 하든 다 특검법을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걸 배째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주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죠. 아주 몰상식한 게 아니라 아주 상스러워요. 내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계속 그랬죠. 저는. 1년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된다. 받는 게 오히려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 근데 이들이 용량이 작고 깜냥이 작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들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두두두두두두두 김건희의 그 부정부패가 다 나오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법무부가 보면은 장관도 없어요. 장관도 임명 안 해 이놈들이. 장관을 빼가지고 국힘 여당 대표를 시켜버리더니 오전에 사표 내고 오후에 당대표가 되버렸다.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법무부라는 것들이 특검에 대해서 아니 뭐 김건희가 말이 결혼하기 전에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왜 특검을 받아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의 시절에 강도 있게 조사했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환도 못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국정농단이냐? 국정농단이야 이놈들아. 국민이 원하는 거 뭐예요? 국민이 적의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결혼 전에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김건희란 여인이 결혼 전에 행실이 너무 불충하더라. 너무 싼마이고 시정 잡혀도 그런 짓을 안 했더라.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건희 고속도로 해쳐먹으려 그랬더라. 코바나 컨텐츠를 갖다가 국정에 개입시키면서 오만들 돌아다니면서 희한한 짓을 하더라.
사인을 대통령 정령계에 태우고 명품 쇼핑을 하고, 드디어 뇌물을 받아먹은, 디올 뇌물을 받아먹은까지 폭로가 되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지금 보기 싫다.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검을 찬성하는 거죠. 명품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죠, 이놈아가. 한동훈이라는 놈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장동 55 클럽도, 아니, 여당에서 지금 하는 거, 대장동 55 클럽을 지금 특검이 들어가면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이재명의, 그 재판 과정이 연기가 될 수가 있고, 이재명이 해쳐온 게 분명한데, 왜? 또, 그 누구죠, 그놈아? 대법관 김 누구죠, 그놈아? 이재명 무죄 시켜준 놈? 응? 그런 거는, 특검하면 이재명한테 탈 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놈 조지면은? 그런데, 얘네가 지금 그 민주당 애들랑 부산저축은행에서 PF 비리 180억인가 280억인가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막았다는 거? 윤석열 직격을 가니까 법무부 놈들이 하는 소리가 징글징글하네. 김만배가 개발사업 대가로 이재명 쪽에 인허가 건을 갖다가 다 뇌물을 준 사건 아니냐? 그래서 여당을 배제하고, 법무부 말에 여당을 배제하고 특검을 추천하면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방탄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으면 안 된다고 법무부에서 지금 어거지를 피우고 있죠. 이 정도 되면 법무부가 아니고,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법무부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0억 특검, 50억 받으면 세 놈 아니에요. 박영수, 곽상도, 그 다음에, 그거 누구죠? 마지막 정무수석, 최재경, 그 다음에 그 대법관 누구죠? 김순일? 또 한 놈 있죠. 김순일은 이재명 쪽에 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보수 쪽이었죠. 그죠? 박영수는 윤석열의, 상사였고, 최재경이는 정무수석이었고, 박근혜 말기에. 그러면은, 국힘에서 결국은 이재명, 이게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돈을 5천억을 해먹었던, 500억을 해먹었던, 680억을 갖다가 받기로 했던,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에 그 여당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이재명 잡게 들어갔는데, 확실히 잡을 수 있잖아.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그놈도, 그놈 조지면 이재명 확실히 잡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어거지를 피우고 있다는 거죠. 어거지를.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민 무시해요. 국민을 막대한다 그러죠, 내가. 그러니까 이준석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 이준석 같은 경우가 지금 이준석이가 온라인으로 당원을 4만 명 모집했대요. 그게 부족한가 보죠, 준석이는? 그 조갑제라는 거 늙은이 보면, 나 요새 걔 보면 질려. 조갑제로 내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 20대 때에 조선일 월간조선 권돈을 읽으면서 조갑제 기자를 존경까지 안 하지만은, 그 필력에 감탄한 사람이에요. 지금 날씨, 80이 넘었나 안 넘었나 모르겠는데 80 다 돼가지고, 조갑제 유튜브 들어가면 앞에, 해원제, 후원 계좌 딱 그냥 전면으로 띄워놓고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고고TV같이 빨간 줄 아는 게 빨간 줄은 난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고고TV는. 그런데 육개, 똥개, 꾀석적으로 말이지 온라인 4만 명, 온라인 혁명을 이루고 있다. 2030의 시대가 열린다. 그게 대표성을 갖는다. 미래에는 이준석의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놈과 돈빨이하고 있어. 어린애들 데리고. 물론 중장 노년층들도 이준석 지지자들이 좀 있죠.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은 벌써 한 15년, 20년 됐죠? 트위터로 중동에서 오렌지 혁명 나온 거 그거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레거시 언론이 죽고 유튜브 정치가 들어가고
그죠? 온라인 정치가 있으나 온라인이 세상을 뒤집지 못해요. 응? 왜? 45670이 4567대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중심이라서 그런 거예요. 응? 아, 그럼 투표도 온라인으로 하지? 한심한. 세상의 물결과 문명이 급속하게 바뀐다 그래도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가슴은 온라인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폐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를 갖다가 제어하자는 운동에 불고 AI 개발자도 AI를 제어해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도 급속하게 변하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하는 게 온라인으로 선거를 주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정당을 창당하고 또 온라인으로 투표를 유도해서 수권 정당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개뻥이에요, 개뻥. 4만 명 모였죠. 그러면은 38 전당대회 당시에 그때 한 30만 명이 늘었어요. 국민의힘이 당원이 40, 30, 하여튼 38 전당대회 이후로 한 40만 명이 늘었어요. 그 중에서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그 온라인으로 가입한 게 한 10만 전후 돼요. 10만 전후. 최소한 그 정도로 온라인으로 이준석이가 10만 전후는 지금 달성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4만이에요. 또 이준석과 같이 가자는 동행, 온라인 동행 모임이 6만 명이었는데 6만 명도 지금 아직 못 모았어요. 온라인은 그냥 뭐 초 단위로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4만 명 모일 수 있어요. 또 이준석 그 유튜브 구독자가 여의도 건축 재건축인가? 거기 가면 끼까지 12만 명이에요. 그럼 12만 명 정도는 이준석이가 당원 모집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4만 명이 대단하다고 이준석이 나발을 불고 또 언론에서 이준석 4만 명 돌파, 이준석 돌풍이 부나, 이준석 신당 말이지, 대단한 속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이재명과 그 와이프 그런 뭐야? 그 이재명 와이프 그 싸가지 없는 거 그런 애들이 싫으니까 바꾸자는 건데 안 바뀐다는 거죠. 저도 그것이 한스러워요. 이준석이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얼치기 평론가 애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신당 중에서 이준석이가 독보적으로 치고 가고 있고 이준석이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한 보름 그 이낙연이도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당 들어갈 거예요. 1월 20일 전에. 한번 그때 보세요. 이낙연 신당이 지지율이 높나 이준석이 높나. 그 5%, 7%, 10% 가지고 안 돼요. 이낙연이 10% 나고 이준석이 10% 합하면 20%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양 진영이 지원 세력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시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사과라 드는데 문제가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4만 명 어제 가가지고 이놈이 대구 가가지고 천하인하고 이준석이가 아주 지랄 말고 하면서 당원 가입했어요. 당원 가입했어요. 탈당하고 난 다음에 당원 가입해서 어떤 여인은 탈당한과 동시에 당원 가입을 하니까 이준석이가 막 껴안고 아주 막 좋아서 난리 나죠. 쪽팔린 줄 알아 이놈 새끼들아.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돈 내주세요. 창당 비용 마련해야 돼요. 선거 비용 마련해야 돼요. 유료 당원 해주세요. 한심한 놈의 자식들. 자, 아주 징글징글하네. 정치를 게임하듯이도 못해 이놈. 장난으로 해요 이놈들이. 자 보세요. 지금 국힘하고 민주당 애들이 그 책임당원 국힘은 1,000원 받나요? 한 달에? 그리고 저기 그 민주당 애들은 그 1,000원 받는 거 준석이가 해놓고 나갔죠? 민주당 애들은 5,000원 받나요? 책임당원이 국힘하고 민주당인데 7, 80만 명이에요. 70만 명 내지 80만 명. 그럼 그 중에서 이준석이 때문에 들어온 애들은 다 나간다 쳐도,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준석에 질린 사람들이 그대로 2030 또 노인네들이
이준석 위해서 당원 가입한 애들이 반 이상이 국힘에 남아있어요. 응?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김건희, 윤석열이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책임당원이 그래요. 당비를 내는 애들이 매월. 근데 이준석은 책임당원비 내는 애들이 몇 명이야? 오늘 4만 명 돌파했으면은.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대구 가가지고 몇 군데서 당원 모집했는데 들리는 거 커뮤니티 들어가면 300명인가 500명 모집했대요. 하루 종일 그것뿐이 안 됐냐? 그러니 이것을 그거들이나 자유우파 앵벌이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도 너무 이준석을 폄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같이. 그리고 얘가 지금 공격 포인트가 어디예요? 윤석열 국힘이잖아요. 국힘 대구 영남에 들어갔다가 비만 고양이라 그러고 지가 자기를 괴롭힌 애들한테 가서 지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말이 다르죠. 근데 비만 고양이 애들이 그 초선은 싹 돌이쳐야 돼. 초선은. 응? 공천 주면 안 돼. 아우 진짜 기가 찬다. 한동훈이라는 놈도 국힘 놈들도.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애들 경선을 안 붙고, 경선하면은 다른 당 못 가죠. 그죠? 그런데 경선 안 붙고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공천에 무리수가 생기면은 움직일 TK 의원이 꽤 있다고 또 나발을 물고 다니죠. 그러니까 공천이 무리수가 생기면은 움직일 TK 의원이 꽤 있다. 지금 발표하라는 거죠. 왜 지금 말을 못하니? 그러니까 안철수나 제대로 된 정치 평론가, 저 낙엽 끼고 이삭 끼고 저래가지고는 당의 신당 파괴력도 없고 신당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공천의 무리수라는 게 항상 있었어요. 응?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특히 국힘 보수 정당은 60% 정도가 물갈이를 했어요. 똑같은 걸 갖다가 4년 전에도 8년 전에도 12년 전에도 공천 학살이 있었어요. 응? 이명박 때는 박근혜 친박 쳤고, 박근혜는 이명박께 다 쳐버리고, 그렇죠? 전번에 황교안인 그 멍청한 새끼가 지 애들 꼬봉들 넣는다고 김용호가 이상한 애들 다 치고 이상한 애들 들이고, 그 요번에도 60% 정도 물갈이가 돼요. 영남에서. 그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놈가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게 60%까지 말이지 윤석열이가 친다. 그건 항상 그랬어요. 어떤 놈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치고 난 다음에. 공천 무리수는 항상 있었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공천 무리수가 엄청 나오고 있죠. 이재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국힘도 그래요. 그럼 그때 떨어진 애들 생기면 TK 의원이 움직인다. 자기한테로. 미친놈. 이런 식으로 현실과 진실을 윤석열이가 국힘이 안 칠 60%의 공천 커터를 갖다 과거에 됐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 우건이 돼가지고 지가 기호 3번, 2번을 받을 것이라는 2번까지 받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놈이 한심한 놈. 몇 분 찍었어요? 하여튼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이놈 조디만 갖고 하는 정치가 정치를 한 번 더 타락시킬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 대안이 못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